자, 봅시다. 대상 정확히 확인해야 돼. 우리 신규생 중에서 고등학교 1, 2학년 영어 내신하는 신규생 그 중에서 3등급 이하야. 됐지? 따라서 고등학교 1, 2학년 영어 내신을 우리가 아마 다음 주 또는 다다음 주부터 시작하겠지만 1, 2등급은 따로 선생님이 안내 영상을 줄 거야. 이건 3등급 이하를 위한 안내 영상. 됐지? 자, 수시에서 6장 있고 정시에서 3장 있는데 우리가 어찌됐든 대학을 가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학생부잖아. 교과가 됐든 종합이 됐든. 그래서 우선 내신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보자고. 자기가 내신이 아예 안 돼. 그러면 논술이나 수능에 대한 상담은 따로 해줄 테니까 우선 철저하게 오늘은 내신에 대해서만 칠판. 자, 내가 노력을 했어. 근데 1학기 내신에서 3등급 이하를 받았어. 그럼 실패했잖아. 그럼 그 이유가 뭔지를 생각을 해보자고. 그래야만 우리가 2학기 때 성공할 수 있으니까 칠판. 그냥 선생님 생각에는 내가 현장에서 만난 90% 애들이 다 이런 이유야. 칠판 봐. 자, 지식이라는 건 확실히 안다가 있고 전혀 모른다가 있잖아. 얘는 뭐야? 애매하다. 헷갈린다. 이 정도가 되겠지. 칠판. 지식이라는 건 X에서 출발해서 O까지 와야 돼. 그럼 성공할 수 있다고. 시험을 잘 볼 수 있어. 근데 자기가 내신에서 3등급 이하가 나왔다는 건 뭐야? X에서 출발해서 O에서 멈추든지 아니면 X에서 출발해서 O까지 왔는데 복습을 충실히 못해서 세모가 됐든지 이렇게 된 거지. 그치? 따라서 지식의 완성도가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봤는데 이러고 틀리는 거야. 아깝게. 그렇잖아. 얘는 해맑게 틀리고 얘는 아깝게 틀리고 얘는 웃고 틀리고 얘는 울고 틀리고 틀리는 건 똑같다고. 따라서 세모가 주된 원인이야. 칠판 봐. 자, 상위권 학생들 1, 2등급 애들은 세모가 없어. 근데 3등급 이하 애들은 세모가 엄청 많아. 그러니까 차라리 노력을 안 하면 상관없다니까. 근데 노력을 했는데 지식이 동그라미가 아니고 세모야. 세모는 시험에서 뭐하고 똑같다? X하고 똑같다고. 중학교 때처럼 시험이 쉬울 때는 이 세모가 결과적으로는 O가 돼. 근데 고등학교 때는 시험이 어려워지잖아. 그럼 이 세모는 분명히 뭐야? 이런 어설픈 완성도는 결과적으로는 틀리게 된다고. 뭔지 알겠지? 그래서 세모가 중학교 때는 동그라미도 됐으니까 그런 어설픈 공부 습관이 있었던 애들이 주로 망한다고. 뭔지 알겠어? 꼭 고쳐야 돼, 칠판. 자, 그러면 선생님이 조금만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볼게. 내가 현장에서 봤을 때 선생님이 10년 이상 내신을 하면서 현장에서 봤을 때 1, 2등급 애들하고 3등급 이하의 가장 큰 차이점. 자, 얘들은 세모가 적어.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서 확실히 알아서 맞추든지 아니면 전혀 몰라서 틀리든지 딱 이렇게만 있는 거야. 얘들은 애매한 게 엄청 많아. 그러니까 몰라서 틀린 것도 있지만 헷갈려서 틀린 게 꽤 많다는 거지. 자, 이유를 파고 들어가 볼게. 자, 얘는 뭐야? 복습이 적어. 그러니까 1, 2등급 애들이 5번 복습할 때 얘들은 뭐야? 1번, 2번밖에 못 보는 거지. 그러니까 헷갈릴 거 아니야. 칠판.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여기서 끝나면 분석이 아니야. 한 칸 더 들어가야 돼. 여기가 학원의 경쟁력이야. 칠판. 자, 자료가 너무 많아. 지 실력에 비해서. 얘는 뭐야? 지 실력에 비해서 자료가 많지 않아. 봐봐. 내 실력에 비해서 자료가 너무 많아. 그럼 어떻게 돼? 복습을 많이 할 수 없잖아. 5번 봐야 되는데 1번, 2번밖에 못 보잖아. 그러니까 뭐야? 시험장 갔을 때 이거 봤던 건데 뭐였더라? 이렇게 하면서 틀린다는 거지. 칠판. 자, 그러면 자료가 3등급 이하 학생들, 즉 내신에서 1학기 때 실패했던 애들은 뭐야? 내 실력에 비해서 자료가 너무 많잖아. 그 이유는 뭐야? 학원에서 학교별 자료를 준비하지 개인별 자료를 준비하지 않기 때문이야. 자, 봐봐. 어찌됐든 여기서 나의 실력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1등급부터 9등급이 있잖아. 그럼 여기서 내가 말하는 실력은 여러 가지 의미야. 암기력이 될 수도 있고 성실함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선행학습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다양하게 이렇게 다양한 등급이 있을 거 아니야. 암기력, 선행학습, 성실함, 동기부여 여러 가지 차원에서 칠판 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동일한 학교에 다니잖아? 그럼 모든 애들이 동일한 자료로 동일한 수업을 듣게 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야. 그래서 학교별 내신 수업이라는 게 겉보기엔 그럴싸하지만 사실은 뭐야? 안에서는 문제점이 꽤 있는 거지, 칠판.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여기서 1부터 9까지 모든 애들을 커버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거야. 그냥 심 먹고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심 먹고 예를 들면 1등부터 꼴등까지 모든 애들한테 쓸 수 있는 자료를 하나 만들고 그걸 다 주는 거야. 뭔지 알겠어? 따라서 실력이 조금 부족한 학생들한테는 이 자료가 뭐야? 너무 벅찰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어쩔 수 없어. 그냥 학교가 같으면 자, 신목고반, 목동고반, 양천고반, 그잖아. 진명여고반 이렇게 나누는 거지. 그리고 그 반에 있는 애들은 같은 자료하고 가지고 같은 수업을 듣게 되는 거야. 칠판. 자, 결과는 어떻게 돼? 자, 10%의 학생만 성공을 하게 된다. 근데 이 10%에 대한 특징이 뭐야? 대부분 선행이 엄청 좋은 애들이야. 그러니까 고등학교 와서 열심히 했다 안 했다가 아니고 이미 고등학교 들어오기 전에 선행이 좋았던 10%. 우리가 보통 2등급까지가 11%잖아. 그러니까 선행이 굉장히 좋은 애들만 1, 2등급
카테고리 안에 머물 수가 있는 거지. 나머지 90%는 뭐야? 노력을 해도 3등급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 거야. 됐지? 근데 아무 말도 못해. 왜? 이 10%가 성공을 했으니까 나머지 90%는 뭐야? 야, 쟤들 봐라. 똑같은 자료로 했는데 쟤들은 됐지 않냐? 봐봐. 내 말은 뭔 말이냐면, 자, 같은 자료지만 누군가한테는 100의 부담이 되고 누군가한테는 200의 부담이 되고 누군가한테는 300의 부담이 될 수 있다니까. 얘는 1시간이면 끝나, 공부가. 얘는 2시간 해야 끝나. 얘는 3시간 해야 끝나. 이런 거지, 예를 들면. 그렇잖아. 따라서 선행학습이 완전히 돼 있고 성실한 애들 빼고는 뭐야? 대부분 고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됐지? 자, 칠판. 자, 결론은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건 기본적으로 학교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있긴 있어야 돼. 그지? 학교별, 신목고, 양천고, 뭐 진명여고, 목동고 학교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야 돼. 단 거기서 끝나면 안 돼. 각자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계획한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 그래야 성공할 수가 있어. 반대로 실패한 애들은 뭐야? 우선순위가 없었기 때문이야. 뭔지 알겠지? 그래서 잘 생각해 봐야 돼. 내가 1학기 때 공부할 때 과연 나는 자료의 우선순위가 있었나? 학교별 자료를 개인별 우선순위로 바꿔줬었나? 이걸 생각을 해보라고. 칠판.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봐봐.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와서 이걸 하면 너무 시간이 아깝잖아. 그래서 내가 미리 지금 안내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는 거야. 막 이걸 보고 다른 건 필요 없어. 의지만 갖고 오면 돼. 의지만.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칠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우선 다시 한번 볼게요. 결국은 우리가 착각하는 게 내신하면 학교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내가 학교별로 10년을 해봤다니까 이건 한계가 너무 커. 학교별은 반드시 필요해. 근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개인별 우선순위로 다시 한번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우선 학교별을 볼게. 우리가 어찌됐든 메인 학교들은 전부 다 뭐야? 그지? 목동에 있는 학교 10개에서 12개 정도는 완벽하게 분석을 다 했다고. 안에를 보면 그지? 어디서 나왔는지, 어떤 유형으로 나왔는지, 대책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우선 딱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각 교과서나 모의고사 부교재의 배점들, 그 다음에 유형별로는 어떤 게 배점이 높았는지, 그 다음에 킬러 문항은 어떤 종류로 나왔는지를 쭉 설명해 주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료에서 똑같이 나왔던 문제들도 좀 보여주는 거야. 됐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걸 다 보여주고 나서 마지막에는 뭐야? 각 학교별로 총평을 다 붙여준다고. 그지?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로 해봤어. 우선 첫 번째를 뭐 했냐면 10년치를 분석을 해본 거야, 학교별로. 그리고 나서 이 10년치 중에서 최근 2년치만 한 번 더 해봤어. 최근 2년치만.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이 자료야. 그래서 학교별로 최근 2년치만 했더니 근데 생각 밖으로 요 두 개가 굉장히 차이점이 많아. 그지? 그래서 학교별로는 기본적으로 10년치를 다 분석을 했고 최근 2년치를 한 번 더 분석을 했어. 뭔지 알겠지?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학교별 분석은 거의 다 끝난 거야. 자,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자료를 만들었겠지? 그러니까 뭐야? 대부분 실제로는 뭐 우리 자랑이기도 하지만 거의 자료에서 똑같이 나와. 그래서 학교별 적중 자료. 근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아예 그냥 교재를 만들어 놨어. 그래서 우리 자료가 내신에서 적중했던 걸 그냥 교재로 만들어 놨으니까 네가 자랑하는데 못 믿겠다. 그러면 뭐야? 학원에 와서 앞에 프론트에 비치돼 있으니까 이걸로 확인하면 될 것 같아. 칠판. 그러니까 결론. 학교별은 자신 있다니까. 선생님 생각에는 그래도 웬만큼 하는 학원이라면 10개 중에서 상위 한두 개? 그러니까 상위 10%, 20% 있는 내신 학원들은 학교별은 다 될 것 같아. 근데 그 상위 10%, 20% 중에서 상위 1%, 2%로 가려면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는 게 선생님 생각이야. 내가 10년, 12년 정도 목동에서 내신을 가르쳐보고 느낀 점. 그치? 칠판. 학원에서 개인과외 받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야. 학교별로 분석했어. 그리고 모든 자료를 다 만들었어. 그럼 여기서 뭘 해줘야 된다? 애들의 특성에 맞는 우선순위를 잡아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된 거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야? 학원에 왔지만 개인과외 받는 효과가 날 수 있다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이렇게 내가 처음에 강사하면서 내신하면서 꿈꿨던 게 이거야. 근데 이걸 달성하는데 10년이 걸렸다고. 그치? 그러니까 내가 학원에서 학교별 수업 막 이런 걸 하면서 한계를 많이 느꼈어. 근데 내가 어찌됐든 내가 학원 강사로서 한번 성장을 해보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경쟁력이 생길까? 학원이지만 개인과의 효과를 내줘야 되겠다. 이게 내 생각이었고 10년 정도 이런저런 노력을 한 끝에 만들어지는 게 이 시스템이야. 칠판. 자, 한번 설명을 해볼게. 우리가 이렇게 할 거야. 고등학교 내신 시험이라는 건 이 세 가지에서 주로 나오잖아. 이 세 가지에서. 자, 이 세 가지에서 주로 나오는데
이걸 갖다 우리가 7단계로 설명을 해볼게. 7단계로 설명을 하는데 칠판 봐봐. 우선 1단계는 거의 비슷해. 어떤 학원이든 거의 다 똑같아. 봐봐. 이게 부교재가 됐든 모의고사 됐든 보통 지문 하나가 이 정도 생겼잖아, 영어가.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막 분석을 한다고, 문장 하나하나를. 그지? 또 이런 식으로 막 분석하고, 요 두 가지 자료가 제일 많이 쓰이겠지. 일반적으로 너희도 익숙할 거고. 이게 이제 이그젠포유 자료고 이게 아인카 자료고 이렇게 될 거야. 그지? 근데 문제는 뭐야? 요 두 개로는 개인별의 특징을 반영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런 자료로 수업을 하고 느낀 한계가 뭐냐면, 조금 어려운 거 설명하면 하위권 애들이 힘들어하고, 조금 쉬운 거 설명하면 상위권 애들이 싫어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냥 어쩔 수 없어. 모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들 조금씩의 불만족을 갖지만 그냥 참아야 돼. 왜? 개인 과외가 아니고 학원이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드는 생각은 뭐냐면, 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다. 그럼 이걸 갖다가 넘어설 수 있는 이 부분에서 느낀 한계를 막아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인카나 이그젠포유로 기본적인 실력을 만드는 것까지는 공통이면, 경쟁력은 어디서 발생한다? 여기서 발생한다고 생각한 거지. 설명을 해볼게.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에는, 자, 봐봅시다. 그러니까 우선 내가 어떻게 했겠어? 우선 학교별로 모든 걸 다 분석을 했을 거 아니야. 금방 보여줬던 것처럼. 근데 이걸로는 상위 10%, 20%까지는 다 가도 그 이상의 경쟁력이 안 난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추가한 게 뭐다? 개인별. 그지? 자, 이 개인별이 2단계부터 7단계까지 있는데 설명을 해볼게. 우선 2단계부터 7단계를 갖다 간단히만 설명하면, 2단계, 3단계는 그지? 워크북에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4단계, 5단계, 6단계는 이제 문제풀이에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선생님은 너희를 인간적으로 믿을지 모르겠지만 학생으로서는 전혀 믿지를 않아. 그래서 7단계는 뭐야? 관리에 관련된 거야, 관리. 자, 이렇게 7단계가 있어. 1단계는 어느 학원이나 공통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 학원에 와도 1단계는 뭐야? 새로울 게 전혀 없어. 우리 학원의 장점은 여기에 있다고. 2단계부터 7단계 설명을 해볼게, 칠판. 자, 우선 워크북으로 기본 실력을 쌓는데, 칠판 봐봐. 여기서 세 가지가 나와. 선택형, 그 다음에 밑줄형, 그 다음에 빈칸형. 자, 이게 뭔 말인지 설명을 해볼게. 칠판 봐. 그러니까 보통 부교재나 모의고사가 문장이 8개로 구성이 된다고 치면 7개, 8개. 요 3개만 설명을 해볼게. 위에 있는 3개만. 너희들이 보기 편하게, 칠판. 우선 선택형은 뭐냐면, 자, 봐봐. 딴 거 보지 마. 이것만 봐. 여기만. 모스트하고 모스틀리 여기만 봐. 칠판. 자, 2개 중에서 맞는 걸 고르시오. 이렇게 내는 거야. 좀 쉽게. 우선 첫 번째로는 선택형. 자, 2개 중에서 고르시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뭐야? 누구나 할 만해. 자, 그 다음에 난이도를 조금 높이는 거야. 뭘로? 밑줄형으로. 자, 이제 뭐야? 이게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렸으면 고치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렸으면 고치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밑줄형.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게 빈칸이야. 이제 아예 힌트를 빼버려. 자, 여기에 들어갈 건 뭘까요? 쓰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뭔지 알겠지? 그래서 같은 문제지만, 자, 2개 중에 고르시오. 자, 이게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으면 고치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게 뭘까요? 이렇게 되는 거지. 뭔지 알겠지? 그래서 힌트가 점점 줄어들게 구성이 된 거야. 오케이? 칠판. 자, 그러면 결국은 선택형은 이 정도 평평한 난이도, 밑줄형은 조금 경사가 있는 난이도, 빈칸형은 급경사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러면 자기가 좀 실력이 부족하면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좋아. 그지? 4등급이면 여기서부터, 3등급이면 여기서부터, 2등급이면 여기서부터. 자기 실력에 맞게 필요한 자료를 가져가게 되는 거야, 칠판.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자, 2단계는 이렇게 선택형, 밑줄형, 빈칸형 있다는 거고, 3단계는 뭐야? 이 3개가 또 3개로 나눠져. 예를 들면 이걸 보여줄게. 나머지도 마찬가지지만 빈칸형도 30, 60, 90으로 나눠져. 뭔 말이냐, 봐봐. 지문 안에 단어가 100개가 있다고 쳐보자. 그럼 우리가 흔히 그런 거 하잖아, 목동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 통함기. 근데 가장 안전함의 이면에는 뭐가 있는 거야? 가장 비효율이 있는 거야. 다른 과목에 피해를 준다고. 영어를 그렇게 하면 선행학습이 완벽하지 않은 애들 입장에서는 이 방법을 택하잖아? 야, 지문에 단어 100개 있잖아. 다 왜? 그럼 뭐야? 안전해 보이지만 너무 비효율적이야. 뭔지 알겠지? 그래서 자, 지문 안에는 단어가 100개가 있으면 매우 중요한 게 있고, 중요한 게 있고, 조금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잖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30% 자료는 매우 중요한 것만 넣고, 자, 60% 자료는 매우 중요하고 중요까지 넣고, 90%는 덜 중요를 빼고는 다 넣고, 이런 식으로 꾸며보는 거지. 그럼 빈칸도 세 종류가 나오는 거야. 30%, 60%, 90%.
흔히 너희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통암기는 뭐가 문제다? 가장 비효율적이다. 다른 과목에 피해를 줄 수 있다. 뭔지 알겠지? 그리고 암기를 싫어하는 애들한테는 전혀 맞지 않는 방법. 뭔지 알겠지? 칠판. 근데 이제 여기서 애들이 물어봐. 선생님 그러면 30%짜리 자료를 보면 30점을 맞나요? 그건 아니지. 왜 그래? 실제로는 이게 30%지만 점수는 여기서 80점이 나와. 매우 중요해서. 따라서 이걸 하면 80점, 이걸 하면 90점, 이걸 하면 100점 뭐 이렇게 가는 거야 실질적으로는. 30점, 60점, 90점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뭔지 알겠지? 칠판. 자 그러면 자 어떻게 되겠어? 결국은 30, 60, 90짜리 자료를 하면 빈칸도 같은 거지만 빈칸이 30% 있는 자료, 빈칸이 60% 있는 자료, 빈칸이 90% 있는 자료. 그러니까 같은 지문이지만 빈칸의 개수를 조금씩 늘려가는 자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야 칠판.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겠어? 자 선택형, 밑줄형, 빈칸형 세 종류가 있고 선택형도 369, 밑줄형도 369, 빈칸형도 369가 있을 거 아니야. 그잖아. 그러면 총 9가지 종류가 나오겠지. 우선 워크북만. 문제는 따로 볼 것도 없이. 그러면 자 봐봐. 여기서 이제 맞춤형이 뭔지를 생각해 볼게. 이 자료가 있잖아. 그럼 이 자료를 개인별로 자기 상황에 맞게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야. 선생님 전 100점이 목표예요. 그럼 뭐야? 선택형, 밑줄형, 빈칸형에서 가장 어려운 자료만 보는 거야. 선생님 저는 2등급만 돼도 좋겠어요. 예를 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우선 중간 자료를 보는 거지. 각 유형에서. 선생님 저는 진짜로 영어 선생님이 너무 없어요. 이번에 작은 성공이라도 맛보고 싶어요. 그럼 뭐야? 각 단계에서 가장 쉬운 자료만 우선 보는 거지. 그리고 나서 잘 됐어. 그럼 60으로 넘어가면 되잖아. 됐지? 칠판. 자 그러면 결국은 뭐야? 우선 문제로 갈 필요도 없이 여기서만 몇 가지 자료가 나와? 9가지 자료가 나온다고. 9가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교별 자료를 개인별로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뭐야? 자료의 다양함이야. 난이도의 다양함. 그래야만 애 상황에 맞게 자료를 갖다 배분해 줄 수가 있는 거지. 아, 니는 이 자료로 공부해라. 각각의 우선순위, 각각의 학생에 맞는 계획을 짜줄 수가 있다고, 칠판.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단계로 가볼게. 4단계인데, 문제 단계로 가면 우선 출제 가능한 모든 유형을 연습할 수 있게 만들어놔. 봐봐, 여기서 우선 이거 봐봐. in order for라고 되어 있잖아. 이 파란색으로. 이건 왜 표시했냐면, 애들이 착각하는 게 지문이 달라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다 똑같아. 봐봐. 여기 봐봐. in order for. 그 다음 또 in order for. 여기도 똑같잖아. 즉 지문 하나로 지금 만드는 거야. 헷갈리면 안 돼. 칠판. 자 그럼 동일한 지문을 가지고 모든 유형을 만들어줘. 자 어떤 A라는 지문을 가지고 우선 어휘 유형으로 만들어줘. 그 다음 빈칸 유형. 그 다음 문장 삽입 유형. 그 다음 ABC 유형. 전부 다 앞에는 뭐로 시작해? in order for로 시작하잖아. 왜? 똑같은 지문을 가지고 다양하게 만들고 있으니까. 제목 유형, 요약 유형, 일치 유형, 제목인데 다른 제목 유형. 자 그럼 뭐야? 우선 A라는 지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유형으로 만들어줬잖아. 근데 애들이 주로 어려워하는 게 어법하고 빈칸이거든. 자 그러면 선생님 저는 어법하고 빈칸이 어렵고 나머지는 괜찮아요 라고 말을 하면 이제 또 어떻게? 어법을 하나 둘 셋 넷, 빈칸을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같은 유형도 본인이 취약하다고 느끼는 유형만 여러 개를 연습을 시켜줄 수 있어. 볼게. 또 시작은 뭐야? 똑같지? in order for. 자 어법도 같은 지문 하나를 가지고 어법 1개, 어법 2개, 어법 3개, 어법 4개. 어법이 약하면 이런 식으로 집중 연습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자, 빈칸도 어휘 빈칸. 자, 시작은 똑같아. 똑같은 지문을 가지고 하는 거야. 빈칸도 어휘 빈칸, 연결사 빈칸, 서술형 빈칸. 그잖아.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자, 그러면 1번하고 2번을 하면 어느 정도 해결돼? 2등급 정도까지가 해결돼. 근데 1등급이 목표면 반드시 3번을 해야 돼. 결국은 킬러는 주관식하고 서술형이니까. 그래서 목동에서 어찌됐든 가장 킬러 문항으로 나올 수 있는 영작이나 단어 배열, 뭐 빈칸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만들어주는 거지. 근데 이게 왜 가능해? 모든 자료를 다 만들어놨다고 우리가. 말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학원에서 애들 맞춤형으로 내가 학교별 자료를 다 만들었는데 이걸 애들 맞춤형으로 해주고 싶어. 근데 내가 느꼈던 한계는 뭐야? 준비가 더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자료가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럼 나는 이제 생각하는 게 뭐야? 쟤는 이 자료, 쟤는 이 자료, 쟤는 이거.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자료는 다 준비되어 있고 출력까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애들이 오면 계획만 짜주는 거야. 그럼 애들은 공부하고 담당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검사받고. 그러니까 내가 계획을 짜주면 공부하고. 생각해봐. 간단한 거야. 누군가가 자료를 주고 계획을 짜줘. 나한테 딱 맞게. 그럼 나는 공부를 해. 하다가 궁금하면 질문을 해. 다 됐어. 그럼 뭐야? 검사를 받아. 이게 다야. 우리는 그것만 해주는 거지.
각자에게 맞는 자료와 학습 계획을 줘. 그 다음에 공부를 하게 해. 근데 얘가 공부하다 막히면 바로바로 클리닉으로 질문에 답변해줘. 그리고 얘가 다 됐대. 그러면 안 믿어. 무조건 검사를 받고 가는 거야. 나는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됐지?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야? 지금 여기 보면 뭐 송용곤 원장님 내신. 그지? 여기는 지금 전부 다 유형별로 쭉 잡혀 있는 거지. 그지? 워크북 자리에 가면 워크북 형태로도 폴더가 다 만들어져 있는 거고. 됐지? 자, 그 다음에 유형별 문제풀이가 5단계인데 이건 뭐야? 각 학교별로 킬러 문항이 된 유형이 있어. 그래서 신문고는 문장 삽입. 예를 들면 목동고는 빈칸.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또 역시 마찬가지 여기 다 준비가 돼 있잖아. 이걸로 다 만들어주는 거야. 교과서, 메인 교과서, 그 다음에 주로 쓰이는 부교재, 그 다음에 3년치 모의고사가 다 만들어져 있거든. 유형별로. 됐죠? 자, 그 다음에 6단계가 있는데 애기들이 수능이나 모의고사는 실전 연습을 하잖아. 근데 내신은 별로 안 한다고. 절대 안 돼. 시험이라는 건 반드시 연습을 하고 가야 돼. 내가 공부를 했어. 그럼 이제 실력이 오른 것 같아. 그럼 그 실력을 점수로 바꾸는 연습을 하고 가야 돼. 그게 뭐야? 실전 모의고사야. 됐지? 그래서 우선 난이도 중상 최상이 있는데 자기가 3등급이나 2등급이 목표다. 그럼 우선 난이도 중으로 연습을 갖다 하는 거야. 선생님 전 조금 더 어려운 거 해보고 싶어요. 그럼 난이도 상 모의고사가 있어. 선생님 저는 무조건 1등급을 받겠어요. 그럼 난이도 최상 모의고사를 달라고 하면 된다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1등급이 확실히 필요해. 그럼 아예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모의고사를. 그잖아. 선생님 근데 저는 좀 쉬운 모의고사가 저한테는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모의고사도 1차부터 5차까지 다 종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반드시 연습을 하고 가는 거야. 됐죠? 자, 그렇게 준비가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말했잖아. 이 모든 과정을 나름대로 각자에게 학교별 자료를 개인별 우선순위에 맞게 주고 공부시키고 그 다음에 공부하다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 클리닉 들어가고 다 했다 그러면 마지막에 검사까지 시키고 하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못 믿잖아. 그래서 뭐야?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밀착 관리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우선 너희들이 아마 다음 시간에 오면 첫 시간에 이걸 쓰게 될 거야. 그래서 개인 기본 정보를 쓰는 거야. 그리고 기존 학원에서 아쉬웠던 점, 우리 학원에서 바라는 점을 써.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말했잖아.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바로 딱 보자마자 너는 어디가 아프니 이러지 않잖아. 우선 환자가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설명해야 의사가 빨리 전문성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과잉 진료를 받지 않기 위해서 빨리 치료하려면 우선 환자가 먼저 말을 해야 되잖아. 그런 기회야. 그래서 너희들이 오면 기존 학원에서는 이런 게 아쉬웠어요. 여기서는 이런 걸 해주면 좋겠어요 라고 요구하게 돼.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우리의 출발이 이루어지는 거야. 됐지? 철저하게 개인별이니까. 그래서 우선 나하고 먼저 상담이 될 거야. 그리고 내신 팀장님하고도 상담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여기가 나하고 상담한 거 쭉 적고 내신 팀장님하고 상담한 걸 쭉 적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냐면 너희들이 오면 조교쌤한테 검사를 받게 되거든. 하원하기 전에. 그러면 담당 조교쌤이 검사를 하고 내용을 전부 다 써주는 거야. 그래서 너가 한 명 한 명 전부 다 단톡방을 만들어 줄 거거든. 그 결과물을 갖다 다 거기다 올려주게 되는 거야. 그런데 애가 결과가 안 좋다. 그럼 여기다 전부 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이제 내신 팀장님이랑 담당 선생님들이 다 들어오는 클라우드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올려주는 거야. 그럼 이 빨간색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가서 직접 상담을 해서 해결하게 되는 형태. 그렇게 될 거야. 이 빨간색이 나타남보다 문제가 발생했다 시그널이야. 삐뽀 이렇게 된다고. 칠판.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내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너그 인생에서 뭐 이번 내신이 다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해주고 싶은 건 사실 적어도 공부에 있어서 좀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노력을 했는데도 3등급도 못 받아. 뭘까? 뭐가 문제일까? 내가 봤을 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의 특징 2개를 꼽으라면 이거야. 지속성과 적극성.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한테 막 뭐랄까 급한 출발, 빠른 출발 막 이런 게 아니고 좋은 출발을 좀 알려주고 싶어. 공부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내가 안 하면 안 왔지 공부를 하면 잘할 수 있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부는 안 할 수는 있지만 못 할 수는 없는 거야. 뭔지 알겠지? 그걸 좀 알려주고 싶어.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해라 그러면 빨리 시작할 수 있어. 근데 그거보다는 내가 좋은 상담이나 어떤 좋은 동기부여를 통해서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좀 해주고 싶어. 진짜 나는 이게 커. 단순하게 내신 한 문제를 맞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한테 이 2가지 태도를 좀 심어주고 싶어. 이 2가지를. 뭔지 알겠지? 그리고 선생님이 어찌됐든 10년, 15년 정도 준비하면서 어떻게 했을 때 이런 특징을 가진 애는 이렇게 하면
이 두 가지를 얻들어야 대한 나름의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걸 좀 잘 준비하고 있을게. 그래서 좋은 자극이나 좋은 동기부여, 좋은 상담을 통해서 요 두 가지를 가질 수 있게. 그래서 선생님이 쫓아다니면서 해라 이건 한계가 있어. 선생님 생각에는 공부를 누군가가 강제로 해라 그러면 3등급 이하야. 1, 2등급이 되려면 반드시 뭐야? 이 두 가지가 필요해. 즉 내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야 돼. 그런 준비를 좀 하고 있을 거니까. 뭔지 알겠지? 분명히 너희는 작심삼일이 될 거야. 그 대신 내가 3일에 한 번씩 기름을 붙여줄게. 그러니까 이만한 작은 불씨만 가져오면 돼.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될 수는 없어. 3일에 한 번씩 내가 기름을 부어줄 테니까 불만 붙여오라고. 그렇지? 자, 그리고 이제 밤에 공부하다 보면 선생님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내게 만들어 줄 거야. 그리고 우리가 줌으로 공부를 안 한 애들은 무조건 부를 거야. 그래서 반드시 내신 독서실 같은 걸 만들어 줄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제일 멍청하게 버리는 보통 10시에서 12시 사이에 강제적으로 좀 줌으로 들어와서 독서실처럼 온라인 독서실을 좀 만들어 줄 거야. 그리고 거기서 공부하고 느낀 점을 이렇게 써서 보내면 선생님이 급한 건 바로 답을 줄 거고, 그게 아니면 학원에서 만나서 자세하게 상담을 해 줄 거야. 뭔지 알겠지? 그래서 3등급 이하, 그건 내가 봤을 때는 무조건 관리가 필요해. 그래서 너희 스스로 열심히 할게 이런 부분보다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내가 최대한 좀 만들어 주려고. 그 과정 속에서 나 해야 되겠다. 근데 이 해야 되겠다라는 게 바로 되는 게 아니야. 그지? 선생님 옆에서 잘 도와줄 테니까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 보자고. 칠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그 다음에 선생님 하나만 또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1, 2등급하고 3등급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그러니까 상위권하고 중하위권의 가장 큰 차이는, 중하위권 애들은 절대 생각하면 안 돼. 공부에 있어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절대 생각하면 안 돼. 눈을 뜨면 내가 할 일이 정해져 있어야 돼. 그래서 학원에 오면 이런 식으로 개인별 달력을 만들어줘. 그러면 예를 들면 1월 1일 날 단어 문법 독해, 1월 2일 날 단어 문법 독해, 1월 3일 날 단어 문법 독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숙제가 다 써져 있어. 근데 하다 보니까 얘가 의욕이 생겨. 그럼 숙제가 여긴 지금 4개가 있는데 6개가 되고 8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해라가 아니고 선생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만들어지면 점점 공부량을 갖다 늘려줄 거야.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개인별로 계획을 짜주지만 그것도 바뀌는 거야. 왜? 애들이 바뀌니까. 해야 겨우 하던 애들이 선생님 저 해야겠어요라는 지속적 적극성이 생기면 공부량이 늘어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근데 그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공부량만 늘리면 그건 뭐야? 오래 못 가. 지속성이 안 나온다고. 적극성이 안 나온다고. 됐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건 눈을 떴어. 그럼 할 일이 정해져서 이렇게 달력을 만들어 줄 거야. 자, 결론. 영어 내신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선생님이 노력해라 이건 안 돼. 뭔지 알겠어? 나의 현재 능력을 고려한 노력, 이걸 할 수 있게 계획을 짜주시고 자료를 주세요. 제발 학교란 이름 하지 말고 내가 신목고를 다니든 목동고를 다니든 양천고를 다니든 그 중에 나의 능력을 고려한 계획을 짜주세요.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선생님도 너한테 열심히 노력해라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잖아.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라가 아니고 각각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그 변화를 느끼면서 각자에게 맞는, 얘는 지금 현재 이런 능력이야. 그럼 이걸 고려한 노력, 그거에 맞는 계획과 자료를 줄 테니까. 뭔지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제일 중요한 건 학교별이 아니고 개인별이야. 그래서 가능하면 환경 안에서 각자의 특수성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너희들이 조금만 적극성을 가져주면 돼. 근데 그 적극성도 대단한 게 아니야. 그 키워줄 테니까 너희는 아주 작은 적극성만 갖고 오면 돼.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피드백하고 그 다음에 각자에게 맞는 자료를 이용해서 반드시 작은 성공을 계속 좀 이뤄내보자고. 됐지? 다른 거 다 바라지 않아. 그냥 작은 불씨 하나만 갖고 오면 돼. 그럼 내가 기름을 갖다 거기다가 헐헐 부어줄 테니까. 됐지? 시간이 아까워서 다음 시간에 만나서 안내하면 그것도 또 1시간 까먹으니까 미리 이렇게 안내 영상 보내는 거니까 이거 보고 아주 작은 불씨라도 좀 생겼으면 좋겠어. 됐지? 아주 작은 불씨. 그리고 선생님은 너희를 인간적으로 믿지만 그지? 학생으로서는 전혀 믿지 않을 거야. 그치? 그냥 간단해. 내가 시킨 대로 해. 그래도 점수가 안 나와. 그럼 날 죽여. 정말이야. 그냥 내가 맨날 강의 시간에 제일 많이 하는 거야. 내가 시킨 대로 해. 그래도 안 되면 날 죽여. 그러잖아. 그러니까 결과는 내 책임이라고. 결과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희는 과정 속에서 각자 자기 능력에 맞는 최선만 해주면 될 것 같아. 됐지? 구체적인 건 다음 시간에 만나서 현장 강의에서 해줄게. 그리고 시작하는 날짜는 학교별로 좀씩 다를 거야. 왜냐하면 보통 4주에서 6주 정도 생각하거든. 물론 각자가 어떤 사람들이 2학년 중에서는 전 정시의 비중이 높아요. 이런 사람들은 2주 정도만 해줄 거야. 하여튼간 각자 시작하는 날짜는 학교별로도 좀 다를 거고 개인별로도 좀씩은 다를 거야. 뭔지 알겠지? 그건 만나서 선생님이 상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줄게. 현장 강의에서 봅시다. 고생했습니다.